자, 2021년 모의고사 문제들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3번 몸풀기. 몸풀기가 아닐 수도 있는데 이게 3점짜리인데 그 축과 접하는 원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일단 문제를 보면 지금 두 양수 a, b에 대하여 중심이 a, b면서 반지름이 b다. 그죠? 뭐 이거는 잘 풀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그림을 대략적으로 나타내 보면 원래 뭐 대략 이 정도라고 해볼게요. 중심이 a, b면서 반지름이 b다. 그러면 요 y좌표 요게 반지름이니까 이렇게 x축에 접하는 어떤 원이 나오겠죠, 그죠? 그림 못 그렸으니까 삭제. 어쨌든 그런 원이 있는데 얘를 이동합니다. 이동, 그죠? 중심을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8만큼 평행 이동해 봅시다. 그러면 중심이 a 더하기 3, b 빼기 8로 바뀌고요. 반지름은 그대로죠, 그렇죠? 반지름은 그대로 b. 자, 그랬더니 요 원이 x축, y축 동시에 접한대요. 그 x축, y축 동시에 접하면 뭐 공식화된 표현이 있긴 해요. 뭐 이 중심의 x좌표와 y좌표의 그 절대값이 반지름과 같다. 뭐 이런 표현도 있긴 한데 이제 절대값을 또 너무 이렇게 남발해도 좀 피로감이 쌓여요. 그래서 일단은 좀 상황을 보면은 자, 원래 중심이 a, b였는데 왼쪽 그림 볼게요. 오른쪽으로 3칸 가고 아래쪽으로 8칸 갔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중심이 있을 수 있는 게 요 제1사분면에 있을 수도 있죠. 8칸을 좀 적게 내려갔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이제 제4사분면에 있을 수 있겠죠. 중심이 이렇게 왜 자꾸 지워지니? 이 두 가지가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상황을 볼게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쪽에, 그러니까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아래쪽이 있을 수도 있다. 요런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 각각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는 자 일단 a 더하기 3이 b랑 같아야겠죠, 일단 그쵸? 왜냐면 여기가 a 더하기 3이니까 요게 반지름인 b가 돼야 되고 자 그리고 y좌표인 b 빼기 8이 지금 여기가 b 빼기 8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게 b여야 되는데 근데 이제 두 번째 거 여기 잘못됐죠, 그쵸? b가 없어지니까 아 이건 실제로 불가능하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럼 두 번째 케이스 여전히 a 더하기 3은 b가 맞는데 이번에는 자 보세요. 지금 여기가 b 빼기 8인데 음수죠, 음수. 그죠? y좌표가 음수인 상태이기 때문에 b 빼기 8이 마이너스 b다. 이렇게 이제 식을 세울 수가 있겠죠. 그럼 두 번째 식을 풀어보면 b는 4네요, 그쵸? b가 4가 나오고 첫 번째 식에 대입해서 a를 구해주면 a는 1이 되겠어요. 그래서 a 더하기 b는 1번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뭐 그렇게 어려운 주제는 아닌데 또 그렇게 쉬운 주제는 아닌 근데 교과서에 있던 유형이니까 혹시 나오면 침착하게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죠. 17번입니다. 17번. 17번은 뭐 이미 좀 문제집 같은 데서 많이 나오는 유형이라서 이게 접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의고사에 나왔다 보니까 문제집이 좀 있거든요. 상황을 먼저 보면은 자 이렇게 x축, y축을 그리고 a라는 점은 0, 루트 3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한 점이 a 자 a 점 이름은 쓰지 맙시다. 자 그 다음에 여기 1, 0 여기에 b입니다. 1 그런데 C라는 원은 중심이 1, 10 그래서 아주 위로 올라가죠. 좀 이렇게 더 확장 했을 때 한 요 정도를 10이라고 하면은 중심이 1, 10이면서 반지름의 길이가 3이에요. 3. 그럼 적당히 그릴게요. 적당히 그리면 한 요 정도로 그려봅시다. 요 정도. 요게 이제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10의 제곱은 9 이렇게 원이 되겠어요. 근데 원 위에 있는 적당한 점을 P라고 두는 거죠. P. 이렇게 P라고 뒀을 때 삼각형
ABP. AB가 이쪽이니까 ABP. 이렇게. 요 삼각형의 넓이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모든 점 P의 개수를 구하래요. 그럼 일단 이 상황을 우리가 배운 내용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넓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잖아요. 그쵸? 그럼 어디를 밑변으로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보세요. 첫 번째, 밑변을 선분 AB로 두겠습니다. AB. 이쪽이죠, 이쪽. 왼쪽 아래에 AB를 밑변으로 두면은 여기는 길이가 고정이죠. 여기는 직각삼각형. 1대 3대 루트 2 써도 알 수 있고, 뭐 두 점 사이 거리 써도 상관없고요. 어찌되었든 밑변의 길이는 2가 됩니다. 그쵸? 그러면 높이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죠. 높이. 지금 선분 AB를 밑변으로 했을 때 높이가 어디죠? 이게 약간 그림이 둔각스러워 가지고 좀 파악을 못하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잘 보세요. 지금 밑변을 쭉 연장한 직선을 하나 그려볼게요. 이렇게 요게 이제 밑변을 연장한 직선인데, 그럼 저 삼각형의 높이라는 것은 P로부터 직선까지의 수선을 내렸을 때 그 수선의 길이죠, 그죠? 이 수선의 발을까지의 선분의 길이, 요것이 높이잖아요. 그럼 P의 위치가 막 바뀔 때마다 P가 여기 있다. 그러면 요게 높이가 되는 거죠, 그죠? 높이, 그죠? 만약에 P가 이쪽, 요 아래쪽에 있으면 이제 높이가 요 정도가 되는 거죠. 상황이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높이는 이제 중심, 원의 중심인 1,10과 직선 AB 사이의 거리,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이제 직선 AB를 표현해 볼게요. 이제 좀 쓸데없는 걸 좀 지우고, 좀 뒤로 가기를 해야 되나? 아니다, 일단 좀 지워볼게요. 좀 불필요한 것들을 좀 지우고, 너도 지워. 너도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지우고, 어찌되었든 이제 원래 상황에서 거리인데요, 거리. 그리고 우리가 배웠던 거, 우리가 교과서에서 다루는 좀 핵심 지식 중 하나는 이 원이 있고 어떤 직선이 있어요. 좀 보기 편하게 직선을 이렇게 x축과 평행하게 이렇게 가로선으로 표현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 가장 가까운 거리는 여기죠, 그렇죠? 최소값은 여기고요. 최대값은 요만큼이잖아요, 요만큼. 그쵸? 우리가 그걸 어떻게 표현했었냐면, 자, 거리 최소는 어떻게 되고 최대는 어떻게 되는지, 요거를 좀 우리가 떠올려 봅시다.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 거리를 d라고 했을 때 최소는 d에서 r을 뺀 거죠, 그쵸? d 빼기 r. 그리고 최대는 d에서 r을 더한 거죠, 그쵸? d 더하기 r.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능한 높이의 최소와 최대를 구해야겠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하기 전에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문제 조건이 삼각형 ABP의 넓이가 자연수가 되는 건데,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잖아요. 그렇죠? 즉 높이만 남죠. 이 높이가 자연수 되는 점 P를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높이가 자연수가 된다. 그래서 뭐 자연수가 뭐뭐 되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이제 높이의 최대 최소를 구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밑에 있는 직선, 얘는 직선은 지금 보시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루트 3이죠. y는 마이너스 루트 3x 더하기 y절편 루트 3. 그래서 다 좌변으로 이항해주면 루트 3x 더하기 y 빼기 루트 3은 0. 이렇게 되죠. 얘랑 중심 1,10 사이에 먼저 거리를 구해볼게요. 거리는 루트 4분의, 즉 2분의, 자 대입을 해볼게요. 대입을 해보면
10 이렇게 되죠. 그죠? 10. 그래서 거리는 5가 되고요. 그 문제 상황에서 반지름은 3이죠. 네, 3이기 때문에 자, 이제 옆으로 가볼게요. 높이 최대 5 더하기 3, 8 그리고 최소 5 빼기 3이라서 2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가능한 자연수가 되는 높이는 작은 순서, 작은 것부터 써보면 2, 3, 4, 5, 6, 7, 8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함정이 하나 있는데 그러면 답은 7개다 하고 답 보기를 보면 없죠. 그렇죠? 뭐가 잘못된 건데 이제 뭐가 잘못됐냐면 지금 우리가 높이가 최대나 최소가 되는 점은 한 개씩 있는 게 맞아요. 위에 그림처럼 이렇게 한 개씩 있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 있는 3, 4, 5, 6, 7 얘네들은 두 개씩 있어요. 자, 무슨 소리냐면 보세요. 원이 있고 지금 직선이 있어요. 근데 최단 거리 말고 적당히 이제 가장 짧은 데가 아까 2였으니까 3인 데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높이가 3인 점은 이렇게 두 개가 존재하고 4인 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두 개씩 존재하죠. 그렇죠? 그래서 좀 이런 식이죠. 높이가 3인 거, 4인 거, 5, 6, 7 이렇게 각각 두 개씩 존재하고 이제 2인 거 하나, 8인 거 하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답을 구해보면 개수를 잘 세면 되겠습니다. 2랑 8은 하나씩이니까 1 더하기 1 그리고 나머지 3, 4, 5, 6, 7은 두 개씩이니까 10개죠. 그죠? 그래서 답은 12개 이렇게 되겠죠. 좀 더 예쁘게 적어보면 한 개짜리인 점 두 개 있고 그죠? 그 다음 두 개짜리인 거 5개 있으니까 답은 10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됐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모의고사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요것은 이제 더 이상 트릭이 아닌 거예요. 트릭.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점 두 개짜리인 게 섞여 있는 게 이게 엄청난 트릭이죠. 트릭 함정. 근데 이제 이게 모의고사에 나왔었다는 얘기는 이때 이후로 문제집에 문제들도 많이 나오고 교과서에도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앞으로도 응용될 수 있는 거니까 이제 좀 익숙해지기. 알겠죠? 네, 그다음 17번 했고요. 넘어가죠. 21번 좀 하기 싫은데 해야죠. 그렇죠? 21번은 집합이 들어가서 뺐는데 근데 그 아이디어가 워낙 중요하고 사실 이 모의고사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에 속하기 때문에 이제 꼭 우리가 접근을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넣었고요. 집합이 없어도 문제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A랑 B가 1 이상이죠. 그렇죠? A는 1 이상, 그럼 B는 1보다 크죠. 그런 상황에서 문제를 차근차근 보면은 세 집합이 있어요. A, B, C. 요 A, B, C가 의미하는 게 뭐죠? 이 원소애들이 의미하는 게? 요 정도는 좀 우리가 파악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 잘 보시면 A는 X, Y 어떤 순서쌍들을 원소로 갖는데 이 순서쌍들은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지 보면 Y는 3분의 4X도 만족하고 요 관계도 만족해요. 그쵸?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직선과 원의 그렇죠. 교점을 말하는 거죠. 교점. 직선이랑 원이 만나는 그 교점이 원소가 되는 거죠. 집합의 원소. 그죠? 그리고 A는 그래도 다 숫자로 나와 있는데 B랑 C는 원이 조금 못생겼죠. 그쵸? 그래서 얘는 조금 이따 보고 이제 A를 통해서 문제를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A라는 집합은 약간 문제를 이해하라고 준 것 같아요. 선생님 생각엔. 문제가 너무 어려우니까 좀 이런 얘기를 할 거야 라는 느낌인데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y는 3분의 4x와 x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1의 제곱은 1이다 라는 요 원과의 교점은 지금 몇 개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이거 어떻게 파악했죠? 판별식을 쓰기도 했지만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랑 반지름 사이의 어떤 관계였죠. 그쵸? 요거 둘 사이의 관계. 그래서 교점이 0개일 수도 있고 1개일 수도 있고 2개일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 세 가지 상황으로 분류가 되는데 먼저 A라는 저 상황에서는 교점이 몇 개인지 좀 보도록 합시다.
직선을 일반형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고요. 중심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죠. 둘 사이의 거리를 구해보면 5분의 대입을 해주면 마8 더하기 3 그러면 절대값 씌우면 5분의 5라서 얘는 1이 되거든요. 근데 문제에서 반지름이 1이에요. 그래서 거리랑 반지름이랑 같구나. 우리 D랑 R이 같으면 접한다죠. 그렇죠? 접한다. 교점은 몇 개죠? 예, 한 개. 일단 먼저 요런 상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A에 대한 그림을 간단히 그려보면 이렇게 X축, Y축이 있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여기를 지나면서 반지름 1인 원. 그래서 X축에 딱 접하는 좀 못생겼네. 다시 X축에 접한 뭐 별 차이 없지만 이렇게 할게요. 자, 요런 원이 있고 Y는 3분의 4X 원점을 지나는데 요렇게 딱 접하는 거죠. 그죠? 이런 상황. 그래서 여기 요 점이 집합 A의 원소가 되겠죠. 그죠? 요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됐을까요? 그리고 이제 B랑 C를 보니까 조금 복잡한 집합이에요. 여기 직선들은 고정인데 이제 원이 조금 모양이 바뀌었죠. 어찌되었든 여기서도 교점을 뽑아냈을 때 합쳐서 교점이 몇 개다? 3개다라는 얘기예요. 문제에서 교점이 3개인데 자 일단 B랑 C의 원에 대한 정보를 좀 써볼게요. 두 번째 B라는 집합에서 원의 중심은 A 플러스 1, A고 반지름이 A인 상황이고 자 C라는 집합에서 원은 B 더하기 1, B를 중심으로 하면서 반지름이 B거든요. 근데 맨 앞에 써져 있는데 A와 B는 둘 다 어쨌든 1 이상이거나 1보다 크죠. 그쵸? 그렇다는 얘기는 요 두 점이 어쨌든 오른쪽 위에 여기 제1사분면에 위치하게 돼요.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우리가 여기 A 합집합, B 합집합, C의 원소가 3개라고 나와 있는데 이 A의 원소는 좀 외딴 곳에 떨어져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상황을 이해할 때 N B 합집합 C의 그러니까 B 합집합 C의 원소의 개수가 2개다. 그죠? 요렇게 상황을 바꿔서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A는 똑 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요 상황을 이제 좀 해석을 하면 되겠어요. 해석을 하면 되는데 차근차근 좀 가볼게요. 첫 번째로 좀 알아야 될 사실. 지금 여기 B와 C에 있는 원의 중심을 보면 반지름도 마찬가지지만 좀 공통점이 있어 보이죠? 좀 A랑 B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 제 형식 보면은 X 좌표에 1을 빼면 Y 좌표가 나오죠. 무슨 말 이해되세요? X 좌표에다가 1을 빼면 Y 좌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두 원의 중심은 직선 Y는 X 빼기 1 위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먼저. 그죠? 그래서 A랑 B가 계속 바뀌는데 어디 위에 있는지를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그림을 좀 또 대략적으로 먼저 그려보면 X축, Y축이 있고 아까처럼 Y는 3분의 4X 잘 안 그려지네? 이렇게 오케이 Y는 3분의 4X가 있고 자 중심 Y는 X 빼기 1 위에 있기 때문에 한 요 정도라고 했을 때 이렇게 Y는 X 빼기 1이라는 어떤 직선 위에 이제 점이 있는데 A랑 B가 1보다 크다는 얘기는 각각 1을 더한 애들이기 때문에 2 이상 또는 2보다 큰 상황인데 2가 여기 있거든요. 아니다 좀 더 넓게 이 정도 여기 2가 있는 거야 이게. 그래서 여기 예를 들어 A, B 이런 식으로 있는 거죠. A랑 B가 이런 상황인데 자 그러면 분명히 원이 2개가 그려질 텐데 직선 Y는 3분의 4X와의 교점이 2개만 있어야 돼. 2개만. 그래서 2개만 있어야 되는데 그럼 먼저 그럼 이 직선 Y는 X 빼기 1 위에 있는 점을 중심으로 갖는 애들은 Y는 3분의 4X랑 어떤 관련이 있을까? 즉 여기서 원을 그렸을 때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먼저 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적당히 y는 x 빼기 1 위에 이렇게 예를 들면 t 더하기 1, t라는 점과 y는 3분의 4x, 그래서 아까 4x 빼기 3y는 0이라는 직선 사이에 이제 두 점에서 만나는지 한 점에서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그거를 좀 분류를 해볼게요. 이 교과서에도 있었죠. 뭐 이런 거 분류하는 거, 이제 예제 같은 게 있는데 d라는 게 지금 5분에 대입을 해보면 절대값 4t 더하기 4 빼기 3t예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5분의 t 더하기 4, 그죠? 의 절대값이죠. 이렇게. 근데 참고로 여러분, 참고로 일단 좀 식을 옮기자. 응? 아, 이게 막 옮기면 안 되는구나. 가려져 있어서 불편하구만. 자, 어쨌든 요 d라는 게 반지름이랑 같을 때를 먼저 써볼게요. 1번 d랑 r이 같을 때, 즉 5분의 절대값이 있지만 지금 여러분들 t는 1보다 크거나 같죠? 그래서 그냥 5분의 t 더하기 4, 요게 반지름이 t인 원이거든요. 그죠? 요런 상황인 거죠. 그럼 얘를 계산해주면 4t는 4라서 t는 1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t가 1이면 접한다, 이런 얘기고요. 접한다, 즉 한 점에서 만난다, 이 소리고. 두 번째, 요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요거 반지름이 더 크다는 얘기는 두 점에서 만나는 거거든요. 그럼 5분의 t 더하기 4가 t보다 작다. 그럼 똑같이 풀어주면 t는 1보다 크다 나오거든요. 1보다 크면 두 점에서 만나요. 그럼 상황 볼게요. 우리 문제 조건에 보시면 왼쪽 상단에 보시면 A랑 B, 즉 지금 T 자리에 있는 애들이죠. 그래서 A랑 B는 1 이상 또는, 그러니까 A는 1 이상, B는 1보다 크죠. 그죠? 뭐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인데 지금 1보다 크면 두 점에서 만나고 1이면 접하는 거잖아요. 상황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두 원을 그렸을 때 교점이 두 개만 나와야 돼요. 두 개만. 교점이 두 개. 그럼 어떤 상황이 가능하냐면, 잘 보세요. 좌표평면 없이 그려볼게요. 직선이 있는데 어떤 적당한 경로를 따라가는 이 중심에 있는 원이 두 개가 있는데, 뭐 만약에 요렇게 될 수는 없잖아요. 경로는 좀 지울게요. 어쨌든 이게 원 두 개가 이런 식으로 만나면 교점이 하나, 둘, 셋, 네 개 생기죠? 그러면 아까 우리 원소가 두 개밖에 없다는 거에 모순이잖아요. 모순.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아까 우리 어떨 때 특별하게도 접했죠, 그쵸? A가 1이면 이렇게 딱 접해요. 이렇게 접하는 점이 하나 생기고, 그 다음에 어떤 그 B를, 그러니까 표현이 잘 안 나오네. 이 C라는 집합에 있는 중심이 B 플러스 1, B, 그리고 반지름이 B인 원에 대해서는 무조건 두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이제 요렇게 되는 순간 교점이 또 세 개 생기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이 원이 싹 요렇게 접하는 점에서 딱 지나가게 되면, 그림이 이상하네. 저 다시 그려보면 뭐 요런 식으로, 더 이상하지만 이런 식으로 그렸을 때, 아, 이 점과 이 점에서 딱 만나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두 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을 이제 집합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었던 겁니다. 됐을까요? 그러면 이제 상황을 보면은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천천히. 그러면 이쯤에다가 이렇게 할 때에서 x축, y축이 있고, 지금 뭐 y는 3분의 4x 라는 직선이 있을 때 첫 번째 원은
요게 y는 x-1인데 여기 자리에 딱 이 정도, 여기 2라는 값을 가질 때 여기 있는 원이 그림이 좀 이상하게 하지만 여기 딱 접하는 거예요. 접하는 거. 됐죠? 그리고 두 번째 원은 그거보다 적당히 크면서 약간 요런 느낌? 너무 큰데? 요런 느낌으로 이제 하나 생기는 거예요. 포인트는 여기서 만나고 요 직선이 또 커지면 여기서도 만난다. 그쵸? 그렇게 되는 상황을 이제 우리가 요구했던 거예요. 문제에서. 어렵죠? 그런데 구해야 되는 것은 A와 B거든요. 그럼 첫 번째 A는 정해져 있어요. A는 1일 수밖에 없어요. 아까 말했듯이 접해야 되기 때문에 A는 1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2,1이 중심이 되는 거죠. 그럼 두 번째는 B를 찾아야 되거든요. B를 찾는다는 얘기는 요 녹색 원의 중심에 뭐 X좌표, Y좌표를 찾으면 끝나겠죠. 그죠? X좌표는 B에 1 더한 거고 Y좌표는 B니까 그래서 얘를 찾는 게 이제 좀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지금 보시면 지금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상황은 여기 접하면서, 그러니까 두 원과 동시에 만나는 요 점 있죠? 요 점을 구하고 녹색 원에 대입을 하면 이제 B가 나옵니다. B가 나오거든요. 다시 무슨 상황이냐? 일단 요 접점을 한번 구해볼까요? 접점을 구하는 방법은 지금 떠오르는 건 세 가지 정도인데, 세 가지 다 풀어드릴 수는 없고 일단 언급만 해볼게요. 두 가지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요 접점은 잘 보세요. y는 3분의 4x와 지금 여기 빨간색 원, 아까 그림상의 빨간색 원인 여기 x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1의 제곱은 1 이렇게 된가요? 요 원과 이제 만나는 점이잖아요. 그쵸? 둘을 연립하면 나와. 연립한다는 얘기는 y 대신에 3분의 4x를 대입하고 쭉 전개해주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조건에 맞는 거 찾아주면 되겠고, 여기 첫 번째. 근데 저는 이렇게 안 하고 싶고요.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똑같은 상황에서 지금 y는 3분의 4x와 그리고 이 빨간색 원이 있는데 이렇게 있는데 접점 대입하기 싫어.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원의 중심이 2,1인데 이렇게 수직인 직선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기울기가 y는 자 마이너스 4분의 3x면서 2,1을 지나죠. 그죠? 요 직선을 알 수가 있고 요 두 직선을 연립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죠? 얘도 만만치 않게 뭐 귀찮긴 해요. 이렇게 연립하는 게 있겠고, 자 이제 세 번째 방법으로 저는 해볼 텐데, 세 번째 방법은 이제 약간 도형의 성질을 써먹어 보는 거예요. 그림은 똑같이 그려볼게요. 3분의 4x가 있고 보세요. 중심만 표현할게요. 중심이 2,1인 상황이에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지금 여기 수직인 직선을 이렇게 표현했을 때 얘는 아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의 3이죠. 그죠? 그러면 직각삼각형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 직각삼각형 보이시죠? x축 방향, y축 방향 이렇게 밑변과 높이가 되도록 세팅을 하면 4, 3 이렇게 되겠네요. 지금 방향은 제거하고요. 여기 그죠? 이 점이 2,2. 그러면 여기가 5가 되겠네. 빗변이. 그죠? 요런 3대 4대 5의 비율을 갖는 거죠. 근데 실제 길이를 보시면 반지름이 1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1이에요. 1. 그럼 5를 나눠줘야겠다. 그쵸? 그래서 각각 5분의 4, 5분의 3 이렇게 길이가 되는 거예요. 됐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쪽에 접하는 점의 좌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2,1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일단 5분의 4만큼 갔죠? 그럼 5분의 6이 나올 테고, 그죠? 5분의 6 나오고요. 그 다음
y좌표는 5분의 3을 더하니까 5분의 8이 되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접점을 찾아줄 수 있겠고, 그러니까 이게 기울기가 3분의 4다 보니까 약간 3대 4대 5가 떠오른다 해야 되나? 약간 요런 좀 어려운 풀이긴 한데 떠올리긴 어렵지만 알고 듣기엔 쉽죠, 그렇죠? 그래서 요 세 번째 풀이를 좀 추천하고요. 어찌되었든 돌아와서 자 지금 상황이 뭐냐면 다시 저 녹색 원은 중심이 b 플러스 1, b거든요. 근데 이렇게 어떤 직선 y는 3분의 4x가 지나가는데, 근데 여기 만나는 요점이 지금 5분의 6, 5분의 8인 거예요. 됐을까요? 그럼 이제 원의 방정식에 대입을 합시다. 원래 원의 방정식이 요렇게 생겼죠. 지금 반지름이 b 맞나요? 이렇게 그거에 얘를 대입해주면 5분의 1 마이너스 b의 제곱 더하기 5분의 8 마이너스 b의 제곱은 b의 제곱이다. 그죠? 근데 얘를 이제 우리가 풀면서 이제 제일 왼쪽으로 올게요. b 빼기 5분의 1의 제곱 더하기 b 빼기 5분의 8의 제곱는 b제곱. 요거를 전개해 주면 되겠어요. 일단 b제곱은 하나씩 사라질 테지만 일단 다 써볼게요. 뭐 이건 단순 계산이니까. 이렇게 되죠. 근데 일단 먼저 b제곱 하나씩 사라지고 정리를 좀 해보면 b제곱 그 다음에 1차 항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5분의 18b 그리고 상수항 더하기 25분의 65는 0이고요. 일단은 여기도 약분해주면 5분의 13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양변에 5를 곱해주면 5b제곱 마이너스 18b 더하기 13은 0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데 위치가 좀 마음에 안 드네요. 이렇게 너 살짝 위로 올라라 이렇게. 자 얘를 풀어야 되는데 일단 13 1 근데 5 1 해보니까 오잉 하면 되죠. 그쵸? 이렇게 돼서 b는 5분의 13 또는 b는 1입니다. 그쵸? 근데 우리가 b는 1이 될 수 없었죠? 그래서 5분의 13이 b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우리 구해놨던 a는 1이죠. 그죠? 1 b는 5분의 13 둘을 더하는 게 답인가요? 둘을 더해야 되니까 5분의 18 그래서 답은 5번 이렇게 되겠죠. 됐죠? 그래서 아직 안 됐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문제죠. 그죠? 좀 어려운 문제인데 다시 한번 좀 스스로 생각을 해보고 질문은 언제나 환영을 하니까 질문을 해봐요. 알겠죠? 그래서 포인트는 이제 B랑 C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건데 이제 첫 번째 중심이 y는 x 빼기 1이라는 직선 위에 있다. 그러니까 여기 위에 있다는 걸 먼저 떠올리고 그러면 여기 있는 점으로부터 여기를 중심이라고 뒀을 때 이런 식으로 그렇게 뒀을 때 이 4x 빼기 3y는 0이라는 직선과 거리를 구해서 두 점에서 만나거나 접하는 것밖에 없네. 심지어 접하는 거는 한 가지밖에 없네. 근데 그거를 무조건 써먹어야겠지라는 일단 약간 필연적인 생각을 좀 갖고 당연히 써먹어야겠지라는 생각하고 이제 하나는 접하고 하나는 두 점에서 만나는데 걔네가 그 접하는 점에서 이제 공통이구나. 여기까지 떠올리는 것도 사실 쉽지 않죠, 그렇죠? 여기가 메인이고 사실 여기까지 알려줘도 그 이후에 단순 계산 과정도 이렇게 뭐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꼭 한번 이제 설명을 듣고 하고 넘어가지 말고 막 필기 이쁘게 해봤자 지금 쓸모 없어요. 어차피 다시 안 볼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영상이 있으니까 좀 이렇게 핵심적인 것만 메모를 해보고 안 본 채로 꼭 끝까지 완주를 해보세요. 그리고 안 풀리면 영상 다시 보고 또 안 풀리면 영상 다시 보고 이런 식으로 좀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자, 그 다음에 25번 보겠습니다. 25번. 25번은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이제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좀 내용을 좀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중학교 2학년
평행사변형 뭐 여러 가지 사각형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 가지 사각형이라고 있는데 이 단원의 첫 번째 단원이 평행사변형이고 이제 두 번째 단원이 평행사변형 플러스 이제 직사각형, 마름모, 정사각형, 그리고 등변사다리꼴 뭐 이런 것들을 배웠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평행사변형으로부터 직사각형과 마름모로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고 최종적으로는 정사각형이 나오거든요. 이 과정을 좀 볼게요. 여기는 평사 이렇게 줄여서 쓸게요. 직사, 여기는 마름모, 얘는 줄일 수가 없네. 마름모, 그 다음에 정사각형. 자, 이렇게 이 상황인데 두 가지를 좀 기억을 하면 되겠어요. 뜻이랑 뜻. 첫 번째 뜻, 두 번째는 성질인데 이제 대각선에 관한 성질. 교육 과정에서도 이제 대각선에 대한 성질을 위주로 다룬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대각선 위주로 좀 보면 되는데, 일단 평행사변형 뜻이야 뭐 두 쌍의 대변이 서로 평행한 거, 그쵸? 이게 평행사변형. 그 직사각형 같은 경우는 뭐죠? 뭐 모양을 모르진 않지만 뜻이 뭐냐면 네 내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거. 그죠? 얘는 각이 4개 똑같은 게 직사각형이고 마름모는 반대로 변이 4개가 똑같으면 마름모예요. 그죠? 서로 좀 대비돼요. 직사각형과 마름모는. 정사각형은 냠냠 둘 다 갖고 있는 거. 이렇게 정사각형 변의 길이도 같고 각의 크기도 같고 그럼 정사각형이고요. 이제 성질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됩니다. 평행사변형 성질. 대각선은 서로 다른 것을 2등분해요. 여기다 쓸게요. 두 대각선은 서로 다른 것을 2등분한다. 뭐 이 정도로만 적을게요. 요것이 이제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에 관한 성질인데 직사각형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요. 잘 보세요. 직사각형. 당연히 직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기 때문에 서로 2등분 하는 건 맞거든요. 서로 2등분을 하는데 직사각형 신기하게도 대각선 길이가 같기까지예요. 그래서 2등분 플러스 대각선 길이가 서로 같다. 그러니까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 거죠. 마름모 같은 경우는 대각선이 서로 2등분 하는 건 맞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2등분 하는 건 맞는데 포인트는 서로 90도를 이뤄요. 대각선끼리. 그래서 대각선 2등분 한다랑 그리고 플러스 대각선 90도로 만나요. 직교. 이렇게 요 얘기가 있고 뭐 정사각형은 다 만족한다. 에브리바디 요 정도 쓸까요? 그러니까 다 만족해요. 대각선이 서로 이등분하고 길이도 같고 직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흐름이 있었다는 걸 먼저 알아주시고요. 문제를 풀 때는 지금은 마름모에 대한 얘기만 하기 때문에 금방 끝납니다. 자, 이제 그림을 보면 마름모가 있는데 사각형 OABC가 마름모래요. 마름모. 그래서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대략적으로 좀 좌표를 찍어보면 일단 원점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C가 5,5래요. 근데 좀 작게 그려야 될 것 같아요. 5,5 요 정도. 여기 C, 여기 5. 그리고 A는 A,7인데 한 요 정도. 근데 한 요 정도를 A라고 해볼게요. 여기 A. 근데 마름모 OABC다 보니까 OA B가 그럼 한 요 정도에 찍히겠다, 그쵸? 대략 이 정도가 B, 좌표가 B, C. A 같은 경우는 A, 7, C는 5,5. 요런 상태인 거죠, 그죠? 그럼 마름모라는 걸 이용해서 나머지 좌표를 구하라는 건데 일단 첫 번째 마름모의 뜻, 네 변의 길이가 같죠? 그래서 선분 OC의 길이를 지금 구해보면 5,5랑 0,0 사이 거리니까 루트 25 더하기 25라서 루트 50. 간단히 안 바꿀게요. 근데 얘가 이제 선분 OA의 길이와 같죠. 그죠? 그럼 선분 OA의 길이는 루트 A제곱 더하기 49거든요. 그래서 A는 먼저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마름모의 뜻으로부터. 그죠? 양수라 그랬으니까. 그 두 번째는 이제 대각선에 대한 성질을 써요.
사실 직교한다라는 것도 뭐 상황에 따라 써먹을 수 있겠지만은 근데 여기선 그냥 대각선들끼리 서로 이등분한다는 걸 이용하는 거죠. 실제로는 수직 이등분 하겠지만 이등분한다. 그렇다는 얘기는 두 대각선의 중점이 일치하겠죠, 그렇죠? 상황 이해되시죠? 두 대각선 교점이 곧 중점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중점을 좀 써볼게요. 먼저 선분 OB의 중점 2분의 B, 2분의 C고요. 그 다음 대각선 AC 요것의 중점은 지금 A가 1인 걸 우리가 구했으니까 3, 6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B는 6이고 C는 12가 되죠. 그러니까 다 더해주면 답은 19 이렇게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9번은 좀 빨리 해야겠어요. 왜냐면 나는 솔로 보러 가야 돼가지고 나는 솔로 이제 4분 남았네. 4분 잠깐만 잠깐 또 보러 갈 준비를 좀 하고 자 갑시다. 자 빨리 하고 가볼게요. 29번은 사실 이 도형의 방정식은 아니고요. 얘도 굳이 분류하자면 약간 좀 도형의 성질들을 이용해서 약간 방정식 활용 문제라고 좀 볼 수 있겠어요. 좀 쉽게 가볼게요. 일단 등변 사다리꼴이래요. ABCD가. 등변 사다리꼴의 뜻은 일단 사다리꼴이라서 한 쌍이 평행한데 요 아래쪽에 양 끝각의 크기가 같은 사다리꼴을 말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성질이 이름에 등변이라고 나와 있지만 옆에 있는 변의 길이가 같아요. 근데 지금 선분 AB 지름으로 하는 원, 선분 CD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니까 요 변이 각각 지름이죠. 지름의 길이가 같으니까 사이즈가 같은 두 원인 거죠. 사이즈가 같은 두 원이 딱 한 점에서 일단 만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분 AD의 길이가 4래요. 가봅시다잉. 그러면 여기 중심이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 R, 여기도 R, 그죠? 여기도 R, 여기도 R 이렇게 반지름을 R이라고 뒀을 때, 그죠? 그리고 잘 보세요. 이 중요한 포인트가 이 중심으로부터 여기 접하는 점까지 연결한 여기도 R이죠, 그죠? 여기도 R이죠. 여기에요, 여기. 근데 둘이 딱 일자가 될 것 같죠? 일자가 됩니다, 실제로. 왜 그러냐면 왼쪽 원 입장에서 접하는 쪽에 접선을 그어보면 중심까지 수직으로 만나는 거 맞죠? 그리고 오른쪽 원 입장에서도 같은 점에서 접하잖아요. 반지름 길이 같은데 여기서도 90도잖아요. 그죠? 그러면 평각을 이루니까 여기가 일자가 된다는 거. 근데 이게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보통 직관적으로 많이 받아들이는 편이에요, 학생들이. 자, 그리고 이제 잘 쪼개면 되는데 여기 A에서 선분 BC, D에서도 선분 BC로 수선을 내려볼게요. 수선을. 그러면은 자, 우리는 잘 보세요. 여기가 4겠죠? 그쵸? 그럼 여기 2랑 2로 쪼개지겠죠? 그럼 여기는 R 빼기 2네요. 여기도 R 빼기 2. 그쵸? 그런 상황에서 잘 보시면 여기 1대2 닮음이 있죠? 1대2 닮음.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아래쪽은 R 빼기 2의 2배라서 2R 빼기 4가 됩니다.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2R 빼기 4가 됩니다. 그죠? 그럼 요 상황을 정리를 해보면 등변 사다리 꼴이 있는데 위쪽은 4, 옆에는 2R, 그리고 아래쪽은 계산을 해보면 뭐가 되죠? 4R 빼기 4인가요? 네, 요렇게 되겠죠? 그럼 먼저 둘레의 길이 L은 다 더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8R이 나오죠? 8R, 그죠? 일단 이렇게 되고 구하고자 하는 건 8L이 필요하니까 64R이 필요하구나 라는 거 먼저 첫 번째 체크했고요. 그 다음은 넓이를 구해야 되잖아요. 넓이 S를 구해야 되는데 S는 높이가 필요하죠. 높이는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 지금 제 1대2 닮음에서 저 1쪽 볼게요. 1쪽을 보시면
직각삼각형인데 r 빼기 2 그러니까 높이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얘를 계산해 보면 루트 r제곱 사라지고 4r 마이너스 4가 됩니다. 2가 나오면요 이렇게 되네요. 그죠? 이 반쪽짜리가 2 루트 r 빼기 1이니까 높이는 2배가 돼서 4 루트 r 빼기 1이 됩니다. 그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s는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이렇게 되고요. 계산을 해보면 8r 루트 r 빼기 1이 됩니다. 근데 구하라는 것은 s제곱이거든요. s제곱은 64r 제곱에다가 r 빼기 1을 곱한 거예요. 그럼 이제 구하라는 요 등식을 좀 써먹어 볼게요. s제곱 64r 제곱 r 빼기 1 더하기 64r 빼기 6720은 0 이렇게 되죠. 숫자가 너무 큰데 라고 겁먹지 마시고 다 64로 나눠지겠지 뭐. 이렇게 64 이렇게 150으로 나눠지죠. 그리고 정리를 해보면 r 세제곱 마이너스 r 제곱 더하기 r 빼기 150은 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3차 방정식을 이제 풀어서 r을 찾으면 돼요. r을 찾아보면 자 우리가 이제 상수항인 그 마이너스 150의 그 150의 약수들이 후보군인데 이게 구조를 보면 얘네 둘이 더하고 이제 r제곱이랑 150을 빼서 0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1, 2 이런 건 당연히 안 될 테고 5를 대입해 보는 거죠. 5. 왜냐면 5의 세제곱이 125니까 아래 5를 대입해 보면 여기는 약간 좀 감각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5 대입해 보면 125 빼기 25 더하기 5 빼기 150 안 되네. 선생님 잘못 나눴죠, 그쵸? 어쩐지 150이 아니네. 여기 위에 보세요. 여기 105였다, 그쵸? Sorry. 지금 빨리 낫솔 보러 가야 되는데 다시 찍을 수는 없고. 아 시작했다. 빨리 해야 돼. 빨리 해야 돼, 빨리. 근데 105 이렇게 되죠, 여기. 아, 150이 아니었네. 여기 105네, 105. 이렇게. 그러면은 요게 0이 맞추면 되죠, 그쵸? 그래서 반지름은 5다. 반지름 5예요. 5로 되면 답이 나오거든요. 근데 혹시나 참고로 요거 조립집법을 통해서 인수분해 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제가 좀 해놨는데 이거는 낯설 때문에 빨리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이거는 좀 이렇게 써놓고 넘어갈라 했어요. 근데 요게 허근 같죠? 허근? 이쪽 허근이기 때문에 애초에 우리가 생각한 건 5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5 되면 답이에요. 지금 구해야 되는 게 BD제곱이거든요. BD제곱. 그러면 지금 이렇게 등변사다리 꼴이 있는데 궁금한 부분은 여기입니다. 여기.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되는데 여기 이렇게. 근데 여기 계산을 해보면 여기는 밑변의 길이는 2r이거든요. 2r. 그래서 여기는 10이 되고요. 높이는 아까 우리가 구했던 거 대입을 해보면 8이 나옵니다. 8. 그러면 궁금한 것은 여기 제곱한 거잖아요. 빗변의 길이 제곱. 그러면 답은 164네요. 164.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네, 여기까지.